근데 인권연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포털에서 인권연대 치시면요. 지난 1999년부터 30년 가까이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께서 자기의 몸처럼 이끌어오고 계신, 저도 사실 아시겠지만 후원 회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네. 한 25년밖에 안 됐는데. 여하튼 인권연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믿을 수 있는 인권연대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고발뉴스를 통해서 오창익 사무국장님 자주 뵐 텐데, 아이고.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못 살게 굴 겁니다. 인권연대를 위해서.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안 좋아! 네, 6월 5일 뉴스 비평 1241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익이라고 합니다.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평소에 뭐 존경 안 되는데 왜 처음 부르셨나? 아니, 근데, 농담입니다. 농담. 워낙 귀한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신납니다. 인권연대 사무국장, 제가 한 20여 년 전에도 사무국장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 단체 인권연대는 1999년에 제가 네. 만든 단체니까, 네. 그때도 사무국장.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다른 데 사무국장, 두 군데 단체에서. 그렇구나. 네. 저는 직업이 사무국장입니다. 안진걸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간사님이었거든. 네, 안진걸 씨는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 국장을 되게 오래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최고. 어차피 장차관 안 될 거. 네. 자,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님 기억에 모셨는데, 요 분이 사실은 우리 또 시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인권과 관련해서 너무나 또 풍부한 특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지금 뭐 너무나 취임 만 하루 만에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변모시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인사와 관련해서 좀 잡음이 일고 있는데, 요거 좀 빨리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따끔한 목소리 또 전문이시거든요. 우리 오창익 국장님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대통령 한 사람 바꿨다고 이렇게 하루 만에, 이게 어떤 사진이죠? 네, 코스피가 지금 2,800을 돌파한, 지금 뭐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 연합뉴스인데요. 네, 파죽지세로 달리는 코스피 10개월여 만에 장중 2,820선 돌파. 지금 저는 이게 자료화면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이렇게 진짜 만개한 얼굴은 처음 봐요. 네, 자, 한번 코스닥 보니까 지금 마감이 된 거죠. 네,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2,812원으로 마감됐고, 코스닥이 756. 네. 야, 지금 지씨 같은 경우 사실 좀 증권 전문가신데, 지금 뭐 그 밖에 또 뭐 동향이 어땠나요? 오늘 좀 특별히 반응이 좋았던 게 증시에서. 네, 증시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대북 관련주가 조금 이제 영향받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10% 이상 상승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도 또 있고요. 그렇죠. 네, 좀 기대감이, 아직 아무 얘기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선반영되는 기질이 국정원장도 그렇지만 지금 더구나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이 내정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맞아요. 이종석, 정동영 라인이면은 사실은 대북 관련해서 엄청난 포석이거든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개성공단 산파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석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가위바위보. 코스닥도 지금 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주도 좀 20%까지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대북주 하나를 찝어서 사기에는 조금 너무 테마성이니까, 대북주가 이제 코스닥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네, 투자는 자신의 책임입니다. 네네. 자. 아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불안정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제거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거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내관 제거 중이죠.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건 또 상법을 세게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당의 지원을 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대야소 상황에서. 그렇죠. 누가 뭐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개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야, 이거 주식시장도 믿을 만한 거 아니야? 또 하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그러니까요.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식을 정말 5천, 코스피 5천 시대로 끌고 갈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부동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죠. 목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서울에서 집 살려면 그게 얼마인데요. 근데 이건 불가능한데 그럼 우리 탈출구는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 주식이라도 좀 해야 그렇지. 삼겹살이라도 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뚝심만 사람들이 있으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꼽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시장은 정직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도 지난번에 대충 합의해서 지금 통과시켜줬는데 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땡큐입니다.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이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환율도 보면 이제 방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리안 리스크 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또 환율인데 환율도 보면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1480까지 돌파했었고 요게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1600까지도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수치였는데 그게 지금 오늘도 보면 계속 이제 안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려가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기업들이 반색을 하고 있어요. 자, YTN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시동, 실용적 시장주의, 공정 성장 강조. 공정, 성장과 공정이라는 말이 이게 딱 붙습니다. 서울경제도. 네, 이재명 재계 2년에 4대 그룹 취임 축하 광고로 화답. 네, 지금 뭐 낯선 풍경이에요. 삼성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기사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신문마다 지금 주요 레거시 매체마다 뭐 삼성 도배하고 있고 SK, LG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뭐 한 네티즌이 올려주신 강원일보 신문인데요. 총 14개면에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이런 광고들이 꽉꽉 차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전혀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 때 이렇게 대박 난리가 났다. 역시 이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또 가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아니 윤석열 때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윤석열 때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뭐 조정동 메이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도 기업들이 삼성 등 광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못지않게 아주 활발하게 응원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외교 무대도 지금 뭐 뒤집혔습니다. 요거는 약간 내가 과장이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보면 네, 이유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나토 정상회의 초청 시사. 네, 서로 지금 모시려고 그러는데 드디어 이런데 이제 정상적인 정상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6개월 만에 외교가 복원이 되고 아니다 3년 만이군요. 3년 만이죠. 특히 이제 양극화와 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관세 만행과 관련해서 다른 블록에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 외교적으로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길 수 있겠다 하는 평가가 있고 심지어 이 나토 수장 같은 경우에 네, 이 대통령 정상회의 초청 시사 새 대통령과의 협력 기대한다.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일에서 25일 개최되고요. 트럼프 참석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꼭 가야 되느냐? 뭐 서두를 필요 없다. 뭐 이런 사실 지적도 있어요. 근데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언급을 했죠. 대통령으로 쌀 일이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여러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뭐 불원천리라도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밥이나 먹고 악수만 하는 윤석열식 외교는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나토나 밥 준다고 그러는데 다 갔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밥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새로운 대통령 오늘 점심에 국무회의 하면서 김밥을 먹더라고요. 아니, 도시락이라고 기사가 나갔어. 네. 그러니까 옛날 또 조선일보는 도시락 가지고 한번 조졌거든. 아, 생각나시죠? 네. 비싼 도시락. 네. 왜 롯데호텔 도시락이냐, 얼마냐 이래가지고 조졌어.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직접 브리핑실로 와가지고 여러분 도시락 아닙니다.
도시락은 맞다, 도시락은. 외줄 김밥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하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밥 먹으면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도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뭐 그 격식 차려가지고 그렇잖아요. 도시락 비싼 게 아니더라. 보통 밥 먹을 때 요란하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리사 전속 요리사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급한 건 일이다. 아 김밥 한 줄 먹으면 어때? 우리가 많이 먹어서 걱정이 적게 먹어서 걱정이냐? 뭐 이런 태도로 일해주는 거는 정말 근사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직사회 전반을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김밥 한 줄 먹는데 나는 법인카드로 나가서 아이고 야 뒷목 땡기죠. 많이들 먹어. 네. 자, 다들 먹고 싶은 거 시켜. 난 짜장면. 요거거든요. 그렇죠. 자, 요 사진인데 아이고야. 요 김밥 딱 한 줄 담긴 이거 뭐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김밥입니다. 그냥 한 줄 김밥. 이건 도시락이라고 부르는 거는 반찬이 있고 뭔가 아니 그리고 보통 성인이 한 줄 더 먹지 않나요? 남성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우 여자 성인들도 두 줄은 드시죠 보통.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밥 자체를 조금 먹는 편이라 한 줄 사갔더니 그 저희 남편이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막 뭐라 했거든요. 한 줄씩 사갔더니. 그래서 사실 보통 요거 김밥 할 때 뭐 옆에 뭐 치게다시를 뭐라 그러나 아니 뭐 하잖아. 단무지나 김치도 없어요. 컵라면이라도 그러니까 좀 있어요. 컵라면 정도 보통 하잖아요. 그냥 꼴랑 김밥 한 줄이고 그리고 거기다 음료수, 오렌지 주스, 뭐 커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물 한 잔에다가 김밥. 아 진짜 간식 수준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공직사회가 그리고 또 자기가 맛있게 먹어.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그럼요. 이주호 이 선수는 지금 김밥이 아니라 똥을 씻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근데 보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김밥을 얼마나 만에 먹을까 이런 그다음에 옆에는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님 좋은 분. 근데 저 양반도 외교부 장관은 뭐 식사가 많은 자리니까 김밥이라는 걸 얼마 만에 먹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 근데 혼자 진짜 신나서 너무 맛있게 드신다. 이거 막 지금 빨리 하나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요거 오늘 저 국무회의도 얘기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자 잠시 뒤에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분위기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국무회의 인사 그리고 하루 만에 지금 발표된 정책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간추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커뮤니티에 보통 우리가 뭐 정책 하나 나오면 뭐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막 까고 디스하고 난리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커뮤니티마다 댓글을 못 달아. 댓글 부대에 뭐 수사받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도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씹어야 될지 못하는 거야. 네거티브를 못해. 네. 하도 막 파상적으로 나오니까. 자,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이죠. 재외투표 득표율이 나왔어요. 연합뉴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투표에서 66.4%를 득표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진짜 우리 외국에 계신 수가 우리 21.4. 동포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그 국내 언론에 오염되지 않은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훨씬 많이 였지 않았나요? 그렇죠. 재외 국민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언론 조중동과 스카이데일리 없는 청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뭐 시청률 나온 김에 투표율 나온 김에 경향신문 방송 3사 개표 방송 MBC 압승 최고 시청률 20.6%까지. 뭐 개가 사람을 문 건 뉴스가 아닙니다. MBC 시청률 높은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높냐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14%포인트 14% 전후인데 요즘에 공중파에서 14%면요. 이게 IPTV까지 따지면은 따따볼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순간 최고 시청률로 20.6%인데 KBS 우리 시청료 세금 나가는 KBS는 4.7, SBS는 4.5. 이거면 KBS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완전히. 비교해보면 알죠. 네. 그러니까 5배는 아니고 뭐 4-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KBS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한다는 거고 네. MBC가 나름 고군분투했던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MBC도 반성할 점 정말 많고요. 물론요. 진짜 새로운 시대에 얼마나 진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방송 개혁을 할 것인가 스스로 뭐 방송법 만들어 달라고 뗐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내놔야 된다. MBC는 더구나 KBS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상업방송이랑 KBS랑 시청률 경쟁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광고가 없거든. 네. 어? 광고 그렇죠. 뭐 60초 있다가 그럼요. 100개요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광고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KBS. 반성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나 점잖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없애야 되는 거. 그리고 방송인이시니까 쓸수 있는 말이 무조건 애정이 있어서. 애정은 없어요. 아니, 저는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죠. 저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술. 그다음에 파우치 박도 뭐 거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결정해야 그게 이제 염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안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이 사퇴 의견을 표시했죠. 근데 염치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 시대에? 가서 뭐 또 파우치 얘기를 했을까요? 하여튼 간에요. 네. 염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래도 그들에게 또 염치를 요구하는 게 우리의 또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 저는 용산이라고 안 부르려고요. 네네. 네, 그냥 어차피 이제 곧 이사 갈 거니까. 청와대로 갈 거니까. 청와대로 네, 부르겠습니다. 용산하면은 왠지 그 용산 멧돼지가 자꾸 네, 생각나요. 입이 약간 더러워지는 네. 느낌이에요. 네. 아니, 용산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 예, 저 네. 용산 고민입니다. 아, 뭐 불편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반성해야 돼. 용산 죄송합니다. 주민들은 네. 아, 요번에 선거한 거요. 네. 뭐 이준석한테 거의 10% 몰아줬고요. 9.8인가? 네. 그다음에 강남 3구 빼고는 용산구가 유일하게 김문수가 이긴 구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왜 네 그래요? 개고. 네? 왜 그래요? 용산이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건축 이런 거 아니요. 있을 그 재건축도 있지만 자꾸 첫째는 1인당 GNP가 가장 높은 데가 용산이에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용산에 뭐 더힐, 한남 더힐, 뭐 나인원 이래가지고 뭐 80평에 250억짜리 맞다. 매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한남동 저는 제 이때부터. 지인 중에 한 사람도 안 살아가지고 용산에. 아 그래요? 네. 가수 이승환 뭐 G드래곤. 아, 제 지인이 아니잖아요. 전 지인인데. 그러세요? 일방적인 진짜? 제가 이름을 아는 분. 네. 네. 제 친한 분들 중에서 거기 사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그 어떤 분이 댓글 담고 보니까 아니 이번에는 이재용도 일찍 했을 텐데 강남구민 지들이 뭐라고? 아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거기는 경주 이씨라 핏줄도 땡기고 학렬도 같아요. 이재명. 오늘 사실은 뉴스가 하도 저희도 많이 쏟아져 나와갖고 저는 이제 직업이 뉴스를 보고 분석하는 네. 게 업무인데 진짜 졸라 피곤하네. 근데 여기서 좋아서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강 대변인 있잖아요. 네. 강유정 대변인.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결례인가 모르겠는데 그분 이게 뉴스공장에서 보면 피부가 너무 고우시더라고요. 근데 이틀 만에 폭삭 사가수다. 네. 완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 뭐냐면 오늘 그 수많이 쏟아진 뉴스 중에서 강남이 왜 그렇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안 뽑으려고 난리쳤는지 설명해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세정일보입니다. 세정일보면 세금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세금 체납에 칼 뽑아든다. 이것 때문이야. 지금 보시면 체납액 순입니다. 네, 체납액이 높은 지역 순으로 보면 강남이 2조 3,985억 원으로 1위, 역삼이 2조 3,213억 원. 이거 뭔가요? 역삼이라는 게 역삼동. 네. 그 강남은 뭐야? 이거는 강남구가 아니 강남구 역삼동, 강남구 삼성동. 그러니까 이거 한번 뉴스 팩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안에 역삼동과 삼성동이 있잖아요. 서초구 안에 반포동이 있고. 서초동과 그러니까 반포동은 따로 있으니까. 서초동도 따로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별로 2조씩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너 세정일보 안 되겠다, 야. 세정일보는 너희들아, 소개 안 할래. 근데 어쨌든 고액 체납 지도로 보면은 강남 3구가 제일 많긴 합니다. 네. 여하튼 강남 3구가 고액 체납 납자가 제일 체납액이 많은 동네야. 그런데 여하튼 이번에 원래 이런 뭐 경기지사 때도 이랬던 양반이거든요. 머니투데이. 네,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찾아낸 이재명.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가상자산까지 숨겨놔도 다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전임자가 유명 배우 출신인데 이분이 양주가 무슨 4천만 원짜리 양주가 있나 봐요. 네네. 그거 못 드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꼼쳐놓는 거. 아니 부자들은 꼼쳐놓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금도 요새 뭐 금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하는데 야
민간 인력 7,500명 이거는 예전 거죠? 경기도 때 경기지사 때. 네네. 그러니까 민간 경기지사 때 네. 7,500명을 투입하면 대통령은 아싸. 신난다. 그러니까 항상 누누이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도둑놈이 많아서 네. 사실 지금 우리 세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셨었단 아니 말이에요. 경기도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 전체 사실 돈은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네. 정용진이 빼고 경기도에 사는 부자는 별로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네. 정용진이가 경기도에 사니까 네. 다 서울에 몰려 있는데 이건 정말 이거 정의 구현이네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 슈퍼챗 개통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지요선님 방송 끝나고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씩들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시원하게 물 드시면서 저희 감사합니다. 한번 재미있게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출근도 못했어요. 자, 이제 청와대 출근을 했는데 어떤 출근 모습? 우리 윤석열 맨날 출근할 때 보면 막 머리 부시시해가 술 처마시다가 내리는. 근데 바지를 거꾸로 입은 것 같은. 그러니까 보기 너무 싫었잖아. 이제 첫 번째 출근하는 모습이 오픈이 됐습니다. 자, 짧은 영상인데요.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좀 업무 보면서 내려. 세상에 진짜 쿨하다. 이 전화 누구랑 남국이 아니라 김남국 변호사랑 급하게 합류시키려고 했던. 김남국 비서관이랑 통화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야, 누군지 몰라도 부럽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국사를 논하는. 아니 그 와중에 차에서 내리면서 누가 보좌진 같은 분이 인사를 했잖아요. 네. 목례는 또 했어요. 그 와중에 네. 목례는 또 하고 인사는 하되 내가 중요한 건 일이야. 의전이 아니야.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일하고 있어. 그래도 내 인사는 받아줄게. 다시 한번 보시죠. 인사는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통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너무 과하게 경호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민들 절대 불편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지금 만 하루 지나고 있는데 연합뉴스 여기 얘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줘야 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박형준 부산시장 핵심 사업 차질. 대통령이 아직 한 일이 지금 만 하루 됐어요. 뭘 했다고 지금 부산 시민이랑 또 갈라치기 하는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나마 이제 자기들이 공략해야 될 게 부울경, 그다음에 강남 3구의 용산이라고 생각한 건가? 부울경 관련해서는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가덕도 공항까지 지켜냈잖아, 이 난리통에. 자, 이거는 부산시청에서 만든 기사 같은데요. 그죠. 주재 기자한테 뭐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평소 네트워크와 카르텔을 동원한 기사 같고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언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뉴스 비평, 언론 전문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연합뉴스에 대해서 한 2,000번 정도 저희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네. 이게 한 해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매체인데 이번 참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국무회의, 첫 국무회의 오늘 목요일 날 오전에 통상적으로 열리죠. 수요일 날 오전이 이제 차관회의가 있고 차관회의에서 이제 아젠다 세팅이 딱 되면 이제 바로 넘어가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도 준비가 됩니다만 이렇게 회의 순서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식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없었나 봐 그게. 그냥 윤석열이 1시간에 59분 혼자 떠들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식순이 없었나 봐. 그래서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지금부터 제21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MBC가 이제 점잖게 한 거고 실제는 이게 사회를 안 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좀 다그칩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될까? 요걸로 볼까요? 기강 잡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자, 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법무차관 찍지마. 2번이나 문체부 장관 해먹은 유인촌. 어색하죠? 우리 동고성이 합시다. 내란 피의자 이한규, 명태균 피의자 오세훈.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자, 이거 말고 딱 이제 다른 게 나왔는데, MBC께 살짝 긴데요. 그럼 핵심적인 부분만 좀 찾아드릴게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해. 그래서 여기가 여기네요. 아니면 사회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아 유정관 하시죠. 이건 빨리 해 그러면. 그래서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면 식순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쭉 자기가 한 50분 얘기하고 부처 장관들한테 뭐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거나 보고받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그냥 지가 딱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났다는 거야. 그럼 일 안 하고 저기 그냥 앉아 있어도 됐던 거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요거를 경직된 걸 딱 풀어. 이 강원 양면에 무섭습니다. 보세요. 어색하죠? 우리 동구수미도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진행을 해도 사실 이 앉아있는 상당수가 내란 수계와 함께 내란을 공모했던 자들이고 감옥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얼마나 같이 있겠어.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완규 같은 거 정말 악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 보내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그 얼굴만 봐도 뭐 화가 나는데 내가 근데 오창희 국장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난 못할 것 같아. 얼굴이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지희씨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니면 대놓고 쪽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그런 거 잘하지. 나는 그것도 못해. 아 진짜요? 아니 그렇죠. 어디 내란에 가담했던 이런 내가 정말 그렇지, 형편이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꾹 참고 갈 테니까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감정을 좀 이게 하면서. 행정의 대가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하는 거야. 들어보세요.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이제 국민들 딱 이제 얻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현안을 챙깁니다. 도시락이 아니지 김밥 한 줄 먹으면서. 그러면은 현안 일로 압박을 하면 사실은 뭐 이념이고 나발이고 너 지금 현안이 뭐라 그랬어? 근데 그거 지금 다 챙기고 있어? 그렇게 쪼면은 능력 없는 놈, 정실 인사, 이념 인사로 들어온 놈들은 뭐 그냥 알아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또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지금 뭐 큰일 났네요. 현안이 아니, 할 말이 있을까? 아니 장관들이 지금까지 그냥 놀았잖아요, 사실. 아니 현안이 있긴 있었지. 네. 이재명 죽이기. 아, 근데 그건 이재명 죽이기가 현안이라고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거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을 위해서. 야,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제 현안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완규, 오세훈, 거의 뭐 이 사형장에 끌려 들어가는 뭐 그런, 그 다음에 빵 생각이 간절한 이진숙 씨. 자, 이분은 좀 불편하셨겠다. 김밥 한 줄로 버틸려면. 그러니까 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빵만이 아니라 평소 드시던 레벨이 있으니까요. 레베루가. 네. 오마카세로 가셔야 돼. 요분이 사실 제 선배죠. 국제부에 있을 네. 때 제가 국제부 데스크고 이 양반이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맞춰서 우리 해외 국제 뉴스 많이 했었던 분인데 이 드시는 게 좀 에레강스 하면서 럭셔리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밥 한 줄이면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자, 지금 뭐 이게 오늘 오전부터 오후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도 야근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입니다. 이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 네. 그래서 지방정부 포함해서 재난 치안 책임자 회의도 5일 오전에 소집했습니다. 네. 네. 자, 당장 어제도 보면 그래서 당일날 지금 어제 그 취임하자마자 지시한 거예요. 비상경제점검 TF. 아니, 원래 취임한 날은 파티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나세요? 윤석열 파티? 그러니까, 윤석열이었으면은 저기 술 먹고 오늘 출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생각나시죠? 한겨레. 네, 33억 초호화 취임식 비판에 포장마차에서 할 순 없어. 그래서 박주선이 그때 준비위원장이었는데 대관료만 좀 썼다고 하는데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서울신문. 의전 차량 558대 신라호텔 와. 윤석열 당선인 33억 취임식.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파티 장소잖아. 응?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33억 딱 쓴 거야. 이 정권이 이렇게 시작됐으니 생각나세요? 3년 전 이날? 와, 나 돌아버리겠더라고. 막 그 TV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차 올 때마다 막 이렇게 비추는데 갑자기 우리 평민이다가 몰락한 진짜 천민이 돼가지고 양반 다리들 대골 같은 기와집에서 주지웅님 하는 거 지켜보는 그런 신세. 아니 그냥 너무 기억이 나요. 나라 뺏긴 기분이야. 그렇지. 맞아. 그 막 외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쑥대밭 만드는 거 지켜만 봐야 되는. 그리고 언론이라고 몇 군데에서 기사 썼더니 그럼 포장마차에서 하냐? 그러니까. 야, 그랬는데 요게 첫날 밤의 풍경이에요. 이재명.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야근 강행군 비상경제점검 TF 첫 회의 주제. 7시 반부터 네. 9시 50분. 10시까지. 네. 그래서 김엄마가 그거 올렸잖아요. 윤석열은 출근을 안 하는데 이재명은 퇴근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그 경내에서 잤다는 거 아니야. 용산 그 집무실 안에서. 네. 안 가라고 하는데 집에 안 가. 일하느라고. 그래서 안 가. 진짜. 그러면서 저는 이게 제일 감동적이었어. 경기일보. 이재명 경제 TF에서 작은 발상도 직급 무관하게 제한해달라. 이게 사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먹혔던 거거든. 그냥 직급과 무관하게 경쟁시켜. 야, 일을 즐기도록 만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유정 피부미인 강유정 우리 대변인 얼굴이 하루 만에 국무회의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서 지속 중이다. 네. 자, 오늘 지금 점심 무렵에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근데 좀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 이분도 딱한 게 이분이 대학 교수였잖아요. 그렇죠. 평론가지. 10년 동안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갈아탄 것도 사실은 꽤 인생에서 결단인데 그렇지.
국회의원은 4년이 보장됐는데 1년 만에 하차했거든요. 그리고 대변인이란 건 전형적인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강도는 세고,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 몇 시에 출근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6시쯤에 출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쵸? 아시다시피 대변인은 퇴근이 없어요. 네? 퇴근이 없다. 퇴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자들 새벽까지 응대해야 돼. 네. 전화 응대하고. 그다음 가끔 뭐 술 같은 것도 먹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하고. 네. 왜냐하면 관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듣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접촉해야죠. 야 이거 어휴. 네. 뭐 정말 아직 젊으시니까. 네.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한테 콜을 받은 사람들, 김민석을 비롯해서 저 강비서 실장을 비롯해서 그냥 자기 자리 어느 자리든 상관없으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시라 라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자기가 빠지잖아요. 재보선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 거거든요. 날아가는 거. 뭐 3년 있다가 내 거 돌려줘 이런 거 없잖아요. 아니, 비례도 마찬가지죠. 아니 비례는 완전히 네. 없어지는 자기가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비례는 그래도 당에 부담은 없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면 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사실 결단인데 강훈식 의원도 이제 비서실장이 됐습니다만 그런 결단을 해요. 재밌어요. 독특해요. 아니 보통은 국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지역구를 놓고 청와대 용산에 간다고? 아유, 그건 정진석 같은 사람이 해야지. 원외가.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대통령부터 KTV에서도 퇴근을 못했다라고. 못하지 걔들. 네, KTV 어제. KTV 간만에 일하겠네요, 정말. 대통령이 동안 잘 놀았는데. 저희가 어제 KTV 스페셜로 조져드렸거든요. 네. 대통령 바뀌니까 대충 이제 일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걔들 여태까지 올린 영상 보니까 뭐 200회, 4회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PD도 안 본 거야, 지가 편집해서 올리고. 네. 근데 KTV로 보통 150명 정도에서 예산은 한 300억 정도 나가거든요. 네네. 그 아리랑 TV는 한 300명 되고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제가 봤을 때는 통폐합을 하든지 재조정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 재조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조회수 4회가 아니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코피 나기 시작하고 KTV도 예산값 할 것 같은데요. 못하면 뭐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네.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머니투데이. 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도시락 회의로 진행 중. 그러니까 도시락 회의 그러면 조선일보가 항상 이렇게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청와대 황제 도시락 지적에도 호텔 도시락 쓰는 이유 품질 관리 때문. 이때 뭐 호텔 도시락이다 그랬다가 뭐 반론 나오니까 아유 그래도 계속 먹는 데네 그러면서 이거 9만 원대네 그러면서 시리즈로 정권 초반부터 조져버렸거든. 그러면서 이제 요 사진이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러면 무슨 뭐 반찬이 한 20가지 종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한 상에 다 올려놔요? 근데 여기 보면 같은 사진 우엉이랑 두부랑 고추 동그랑땡이랑 샐러드, 연두부, 과일 6찬인가 6찬. 근데 그러네요. 마치 뭐 20찬 넘는 무슨 뭐 전주 한정식집 한상 차림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 간교하네요. 간교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도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안 되는 시기였잖아. 혼나죠. 네. 문의가 하고 그거 다 해. 이런 분위기여서 저희도 별로 목소리를 못 냈는데 조선일보가 조지는데 우리도 같이 조지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좀 그랬어. 이게 뭐 이렇게 9만 원짜리까지 먹을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연상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딱 하니 무슨 뭐 도시락 회의 진행 중 그러면 이제 그런 상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쪼르르 달려옵니다. 기자실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무회의 진행 중 도시락 회의 김밥 한 줄이다. 그래도 안 믿어 기자들이. 설마 대통령이 무슨 뭐 김밥이면 김밥 있고 거기 뭐 장어 덮밥에 뭐 이렇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김밥이 된장국에다가 뭐 생각... 대충 그렇게 나올 줄 아니까 아예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거 청와대에서 릴리즈한 거거든요. 보면 여기 딱 진짜 한 줄짜리 뭐 음료수랑 뭐 샐러드 없어 딱 해서 먹는 모습까지. 보통 이런 거 안 찍히거든. 저는 위로가 되는 게 내가 그래도 대통령보다는 잘 먹고 잘 산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보다 더 잘 먹었어. 지희 씨 뭐 드셨어요? 저 샥슈카. 어머, 나는 그거 먹었어. 돼지 갈비 덮밥. 1,900원짜리인데 정말 맛있더라. 저 15,900원. 어우. 김밥이 최고로 비싼 거 먹었네. 김밥 5줄값. 네. 뭐 드셨어요? 재밌네. 전 점심을 걸렀고요. 못 먹고 바빠서. 야. 저녁을 잘 먹을 겁니다. 파전 이런 거 먹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속을 비우고 일하는 분이 계셨으니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이셨습니다. 야, 대통령을 능가하다니. 네. 근데 이렇게 딱 김밥 먹는 폼이 네. 어울린다. 먹어. 네, 좋아해서 시키신 거. 네. 옛날에 YS 생각나네요. 뭐 드실래요? 나는 칼국수. 앞으로 저 김밥이 제가 봤을 때 고정 메뉴 될 가능성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오후 회의가 시작되는데 오후 회의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윤여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오늘 이제 해단식에서 멘트를 하셨는데 네. 요거 듣고 넘어가시면은 오후 회의가 더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윤여준 위원장님이신데요. 이 대통령님을 처음 뵌 게 성남시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삼계탕집에서 만나서 장시간 이제 얘기를 한 게 첫 인연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따로 이제 뵌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분이 한번 국가 경영을 책임져 주시면 한국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망가져서요. 이게 웬만한 효율적인 리더십으로서는 국가를 다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정도의 효율성의 리더십이면 이거 상당히 단시일 내에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제 나름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죠. 다른 모든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대통령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아마도 재임 중에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그런 국가로 반드시 바꿔 놓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좀 이 대통령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그렇죠. 연세도 많으신 분이고 뭐 무슨 자리 욕심은 없잖아요. 39년생이시고 86? 네, 만우리 86이니까. 저는 진짜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신 자체가 정말 놀라워요. 복이고 뭐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 나라에서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까지 경험했는데 지금 3년 동안 망가진 걸 그래도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보람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솔하게 이 대통령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마치 가족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네요. 네. 정말 윤여준 우리 선대위원장 감사의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요새는 뭐 백수를 누리세요. 그게 욕이야. 100세까지 이상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120수, 130수, 200수를 누리셔서 아니 일단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건강. 지금 뭐 댓글에 보니까 세스님이 청와대로 옮기시면 기자실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자 이제 새 정부의 기자 언론관은 어떨까에 대해서 좀 예측을 좀 해볼 겁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윤여준 위원장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일꾼이 미리 좀 먼저 대통령 하셨으면 어땠을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방금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저희 고발뉴스에서 그런 얘기했다가 사실 정말 박살나셨고 가루가 됐어요. 가루가. 네. 저도 아는 어떤 후배는 문바 다 덤벼 그랬다가 다 진짜 덤볐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성이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사실 그때 박근혜 정부 적폐를 청산하는 전투적인 개혁 정부가 필요했잖아. 그래서 이런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양반이 먼저 하시고 딱 이렇게 후임으로 이렇게 딱 또 나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 대신에 시대가 이제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했다가 저희 고발뉴스가 반문 매체로 찍혀가지고 똥파리들한테 표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후원 회원이 75%가 나갔어. 그래서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만 뭐 하려면 그때는 유튜브 방송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네. 방송만 하려고 그러면 댓글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댓글을 달면서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저는 방송도 못하고 원래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되고 나서 MBC로 복귀를 했어야 돼요. 해직 기자니까. 근데 MBC에서도 제가 반문이라 문재인 정부인데 반문 기자가 복직을 해? 그래서 MBC도 복직을 못했어요. 그럼 고발뉴스 방송도 2년 동안 못하고. 그때 이재명 어떻게 그 어두운 시기를 견뎌내셨어요? 그때 몸이 아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아프죠. 다시 이재명 시장이 되게 미안해하고 그때 좀 자주 뵈면서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얘기를 밥은 좀 샀습니까? 아 그분이 저희 고발뉴스 찾아오셔서 한 번. 네네. 그래서 생맥주에다가 2,000원 노가리집 있어요. 아 이게 좀 더 써도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이야. 네. 기대를 하지 마. 김밥 먹잖아. 네. 국무위원들이랑. 그때도 저희 2,000원 노가리집 그런 거 골목마다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생맥주 몇 번 사주셨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아니면 할 기회가 이제 없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윤여준 위원장 말씀 나와서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제 2차 김밥 드시고 이제 지금 이러고 계셔요. 조금 전까지. 이게 뭐죠? 뭔가 봤더니 요겁니다. 네, 이 대통령 안전 관련 지방정부 포함 실무자 회의 소집 지시.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좀 계속 뭐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그 사진 찍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 기사가 뭐 보시면 이데일리 네, 이재명 정부 약자 복지 시동 폭염 직접 챙긴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200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문, 노인, 아동, 노숙인, 쪽방 주민 맞춤 지원하기로, 노인 일자리 활동 시간 단축 운영 1개월 연장. 그러니까 또 올해 더 폭염이 또 지속되고 장마도 계속되고. 민주당사 같은 경우도 지하에 있던 청소원들 대기소 같은 경우를 지하에 그 공기 안 통하는 데서 지상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그런 어딜 가나. 그리고 어제 취임 이후에도 국회에서 청소원들이랑 그러니까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형제들이 이런 기층 우리 민중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앞서는 분이고 그래서 계속되는 이런 보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막을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 말씀입니다. 국민 생명 안전 관련 부서의 유능한 인재 배치. 와. 사실 어느 부서든지 인권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인권이나 안전, 무슨 뭐 환경 이런 부서에는 보통 집에 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왕따. 야 좋네요. 어휴.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국민 헤드라인만 기사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이재명 대통령. 진짜. 근데 어떡하죠?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님 인권연대 이제 할 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가끔 실수도 하시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 해도 또 아직까지 이제 소위 적폐라는 게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를 좀 뭘 보여주시나 하여튼 뭐 그런데 자 우리 방금 농담 말씀드렸는데 인권연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포털에서 인권연대 치시면요 지난 1999년부터 30년 가까이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께서 자기의 몸처럼 이끌어오고 계신 저도 사실 아시겠지만 후원 회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네. 한 25년밖에 안 됐는데 여하튼 인권연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믿을 수 있는 인권연대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고발뉴스를 통해서 오창익 사무국장님 자주 뵐 텐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못 살게 볼 겁니다. 인권연대를 위해서. 아까도 윤여준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혼자는 못해요. 사실 우리가 같이 사실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데
가장 이 개혁의 우군 중에 하나가 또 인권연대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약간 따끔한 얘기 해야 돼요. 네네. 오광수 얘기인데,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네요. 경향신문. 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사실상 확정.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저희가 오광수 변호사, 낮 4시 방송, 11시 이만뉴스에서 계속 오광수 변호사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냥 임기 초반부터 막 흔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잖아요. 김밥으로 또 국회 진짜 사실상의 첫 일정이 청소 노동자 만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쇼가 아니에요. 아니 쇼다는 건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쇼가 아니라 정말 느껴져요. 그다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쭈그려 앉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낮추고. 부인 같은 경우에 치마기 때문에 또 불편한데도 왜냐하면 그분들의 각도나 이런 걸 보는 거 남성이 좀 크니까 하여튼 그 하나하나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외교 무대에 윤석열 같은 사람 나가고 김건희 같은 사람 나가고 이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외국 정상들이 약간 왕따 분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품격 있는 대통령 품격들이 살아나면 외국에서도 다 사실 뭐 이제 에이펙 이런 거 할 때 10월 달에 전 대박 날 거라고 봐요. 시진핑이 들어오고 뭐 푸틴이 오고 트럼프가 오고 그리고 거기에 호스트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한반도 문제만 아니라 세계 문제를 우리 같이 논의하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쓴소리도 가끔은 해야 된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이 딱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오광수라는 사람은요, 법무부의 그러니까 범죄 예방 정책국장도 했고, 그다음에 검사장까지 했던 고위직 검사예요. 대구 지검장이죠. 네, 그렇죠. 고검장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검장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호남 사람이긴 한데 사실 엄청난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그렇죠. 일선 검사로는 주로 특수통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특수통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죠. 윤석열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검사들은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교사로 일했던 분들이 퇴직하셔도 선생님 같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었다는 건 독은 아니지만 선생님 같아 보이는 모습이나 기질이 좀 해결되려면 교사 같은 경우에 그 재직 기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아니 옛날에 우리 은사님들 찾아뵈도 다 선생님 같아요. 그냥 마냥 그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 같은 경우에 검사로 일했던 건 독 같은 일이거든요. 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자 또는 뭐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 독이 빠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재직 기간 곱하기 2 또는 3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아니 정말 어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조국혁신당에서 일하는 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검사도 사실 검사독은 있어요. 근데 뭐 검찰개혁에 열심이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남이라면서 이상한 뉘앙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호남인들 중에서 검사 출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저 남쪽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 예를 하나 들을게요. 김시성을 가진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이분이 제가 2004년 5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라는 걸 했었어요. 위원으로. 그때 조국 전 장관도 함께 위원이고 그랬는데요. 이때 검찰의 간사였어요. 그러니까 책임자 역할을 했죠. 경찰의 간사 역할은 황운하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런 스타일이니까 한번 논의해봐라 니들끼리. 그래서 좀 안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이 사람 누구냐면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은 책임자예요. 검찰 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검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하여튼 저 남쪽 지역에서 선거 나올 때 호남 지방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한 김땡 이러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민주당 성향이 안 맞아요. 그냥 고향이 호남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국힘에 어울리는 사람 같은데 아까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지. 네? 이정현은 국힘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했던 박주성 같은 사람이 DJ가 아끼긴 했지만 호남 사람이긴 했지만 속성은 완전 윤석열 과잖아요. 그렇죠. 국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조배숙 같은 사람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호남 비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다 이해하세요. 아까 왜 호남 가지고 그러냐, 뉘앙스가 뭐냐, 그래서 댓글을 열심히 읽으니까. 근데 오강수라는 사람도 물론 같은 옷이라 저는 뭐 주목하고 싶지만 장점이 호남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정말 검찰주의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은 검찰주의자야. 지금 제가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사실 뉴탐사가 가장 권위 있게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쭉 저 어제 내용도 다 모니터를 했는데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공유를 해드리면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이종호를 변호했어. 근데 변호하는 과정에서 뭐 만난 과정도 좀 탐탁치 않아서 검찰 내사까지 수사까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 프리미엄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최상병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창진과 같은 뭐 인월이라고 하는 인월이 뭔지 아세요? 지역 이름입니다. 인월이 전북 남원의 지리산자락에 있는 인월이에요. 그 인월이요? 네. 그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 남원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또 대륙 아주 출신이야.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 전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점은 호남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라는 게 있죠. 18기. 네, 그래서 제가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동기인 어떤 유력 정치인이 강하게 천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모? 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본인 부인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럼 뭐 다행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 동기였고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누군가 청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검찰 테러를 사실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뭐 드러내놓고 지지를 하거나 지원을 했다면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놓고 사실 대륙 아주에 있으면서 또 인월에 있으면서 돈 되는 거, 그 뭐 로펌 자체가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정치적 편향된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로펌에서 뭐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면은 자기가 글쎄요 도야청청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와중에 뉴스원에 따르면 네, 이재명 대통령 5일 헌법재판관 지명, 김성주, 최은주 판사 하마평. 근데 또 최은주 판사와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오왕수뿐만이 아니라. 아니 이게 소위 언론을 통해서 뭐 소윤이니 대윤이니 들어보셨을 때 그 소윤 윤대진의 부인이에요. 우리가 뭐 연좌제 따지지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더구나 이게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이 빠진 자리를 채워넣는 거거든요. 더구나 윤대진이 누굽니까? 소윤 대윤 할 정도로 완전히 찐 윤에다가 실제로 지난번에 윤석열 청문회 당시에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윤대진 그 형 국세청에 있던 사람 관련해가지고 수임 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바로 그 당사자의 와이프야.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연좌제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스럽잖아.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찐윤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수정이 가장 우리 진짜 국민적 밉상이죠. 밉상으로 지금 딱 대두가 돼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이수정 남편을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봐. 법조인이죠.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검사가 그렇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이 가능성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스스로 언론 플레이하는 경우 있어요. 나 이왕규처럼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언론 플레이 수준이 아니라 언론보다 구체적이잖아요. 누군가 확인해 준 거거든요. 확인되고 있어요. 확정 뭐 이런 표현들.
그다음 하마평 정도는 그런데 하마평은 넘어섰어. 확정 내정 그렇죠. 수준이야. 그리고 하마평도 한 5사람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하마평인데 딱 둘로 특정하면 이건 굉장히 근접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오광수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은주 판사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민정 라인에서 뭔가 스크리닝이 잘 못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지금 인사 판을 짜고 있는 그쪽에 뭔가 이렇게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작동이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다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럼요. 지금 뭐 김밥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비서진에서 챙겨야 되는데 비서진이라는 게 지금 사실 대통령실 비서진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이제 실장이 막 생긴 거고. 지금 그렇죠? 비서실이 구성되고 있는 단계. 실장 2명밖에 없잖아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그런 데다가 지금 보좌를 받는 거는 뭐 의원실에 몇 명,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당도 좀 보좌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사 문제를 뭐 당료들을 통해서 보좌받을 수는 없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의원실에 몇 명 정도의 보좌만 받는 거고, 거기에 누군가가 쪽지를 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체계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의원실 검증도 안 쪽에서 되고. 주로 그 나쁘게 말하면 인사 민원이고 좋게 말하면 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집중될 수밖에 네. 없죠. 지금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청와대 대통령실로 가고 이러면서 안정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결정할 땐 신중하게. 그러니까 수기하고 신중하게. 그러나 결정이 나면 신속하게 집행. 행정은 신속한 거 잘 못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신속할 때가 아니에요. 인사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를테면 인사청문회 하는 후보자들 몇 명 잘못하나요? 1명? 그럴 수 있어요. 2명, 3명 겹치잖아요? 그러면 잠자코 있었던 수구 언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랑 물어뜯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해가지고 인사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물어뜯어가지고 뭐 주식 지금 문제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무죄였어요. 상대적으로 별 문제 없어도 어차피 지금 내란 세력들과 기득권은 어떻게든 흔들고 싶은데 지금 감이 못 댐비는데 네. 일단 용코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흔들고 2명, 3명 흔들면 초기 국정 동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연에 그걸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 민정 라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라인도 마찬가지고 언론 홍보 네. 라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더 이 개혁의 아주 중요한 그 중추적 기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가 무슨 뭐 통일 안보 이런 쪽은 이미 검증된 아주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기득권 레거시 매체가 만든 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뉴미디어가 만들었는데 뉴미디어를 가지고 뭔가 정책을 짜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어떻게 개혁해낼 것인가 하는 전망이 안 보이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뭐 그 인간성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중앙일보에서 평생 기자 생활을 한 이규연 JTBC 사장 같은 분을 지금 언론 홍보 수석으로 내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동아일보 출신 이런 분들이 지금 출추관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정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언론 그 정말 중요한데 벌써 한 이틀 전부터 사실 고발뉴스를 비롯해서 몇몇 대한 매체들이 떠들고 있단 말이야. 오광수 그리고 이규현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여전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내정 확정 단계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스크리닝 단계도 약간의 구멍이 있고 그리고 어떤 대국민 소통에 있어서 피드백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니요, 생각이 드는 저는 거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고발뉴스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네. 내정인진 모르겠으나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다만 문제는 캠프하고 달리 지금 캠프에서 대통령실로 넘어가는 과정에 공백이 생겼어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하나하나 중심을 잡아 나가면 네. 될 텐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거예요. 강훈식 씨도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생기는 공백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특히 지지자들이 우려할 만한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전 이거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이건 복원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민정 라인이든 어디든 하여튼 간에 검사했던 사람들 네. 5년 했는데 20년 지난 사람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했는데 10년 지나고 2배 이상 지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 청와대에 검사들이 듣는 마이크를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요. 검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사실 오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게 여태까지 역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또는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들 치고 배신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배신하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다 뒤통수 쳤습니다. 절대 특수통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제 손가락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똑같아요. 특수통 검사들 똑같아.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옛날 같으면 그냥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뭐 기자협회 출신, 요거 렛대로만 딱 달면 국회의원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청와대 갖다 쓰면 레거시 미디어가 판을 주도하던 시절에는 유용성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도 언론 관계 되게 안 좋았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득권, 특히 언론에 의해서 계속 학살, 테러 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만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사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검찰에서 받아쓰기 하면서 일방적 검찰 수사의 희생자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때 딱 한마디 했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 관련 추가 기소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이 사건 관련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선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딱 한마디 했어. 요거. 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딱 한마디야.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말. 검찰 기자실을 통해서 윤석열은 집권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애완견이 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거야. 탄원한 거야. 이 이재명 대표 시절의 기사를 지금 저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전명을 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니 우리가 개야? 이러면서 사과해 라며 검찰의 테러에 의해서 사실상 조리달림을 당하고 있던 이재명 당시 대표를 발로 찼어요. 그게 누구야? 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마치 언론 독립, 언론 민주화의 화신인 양 지금 이 정권에서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정부의 언론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얘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처럼 성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언론사 이사를 꽤 오래 했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2번 해서 6년 했고 또 다른 곳에서 3년 했는데 언론을 좀 아는 편인데요. 파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선생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겨레 마지막 쓴 칼럼에 이 양반이 택시 운전만 직업이 아니라 한겨레 기획위원, 그렇죠. 기자도 했죠. 한겨레 지면에 쓴 데서 뭘 지적하냐면 법조 출입을 지적해요. 법조 출입의 폐해. 애완견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서 같은 마지막 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죠.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한겨레 기자가 김한배한테 돈 받고 그것도 뭐 위야무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검사들하고 지내면 좋은 게 많아요. 뭐
공치로 나갈 때도 검사들이 다 잡아주고 지가 직접 필드에 나오지 않더라도 전관 예우 받는 선배들 보내주고 먹는 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양주 레벨이 다르고 그런데 길들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기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미친놈 같은 기자들 많아요. 정말로 자기 소속 회사가 이를테면 한겨레가 아니라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같은 맞아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법조 기자하면 지네가 엘리트인 것처럼 생각해. 정치부도 그런 기자가 있잖아요. 애들이라서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애완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기자 정신이 있나? 정말 공부를 하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아이고 참. 저도 사과를 요구받겠네 지금. 왜요? 뭐 아니 저 뭐 미친놈 같은 애 뭐 이런 표현 썼으니까. 근데 정말 심한 거고요. 아무리 현업단체여가지고 좀 감싸더라도 사실은 기자협회 같은 곳이나 언론노조에서는 우리가 왜 검찰의 애완견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토론회를 열어야죠. 근데 다시 이때가 법조 기자들 불러가지고 24년 6월이 정말 이재명 대표 제일 힘들 때야. 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정권 차원에서 죽이기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릴 때. 칼 테러 당하고도 살아남았는데 이제 죽이기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인데 기자협회,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가 성명을 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보니까 몇몇 저한테 비판적인 댓글을 달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MBC에서 아주 잘 나갔던 기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일 못해서 쫓겨난 기자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어린 연조에 대검찰청 출입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방금 오창익 국장이 하시는 이른바 엘리트 할 수 있었던.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나 안 보내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대검찰청 출입 기자 중에서 아직 현업 기자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다 정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안형준이니 뭐 이런 선수 저 안형준이 아니라 저 KBS 누구냐. 다 정치들 하고 다 그쪽의 리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김만배. 네. 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그 내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재명 정부만 흔들고 기스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저희가 지희 씨가 지금 뭐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근데 지금 안 가도 돼요. 괜찮으세요? 네, 30분 전에. 예, 알겠습니다. 자, 슈퍼챗을 통해서 푸른 청년 취업 사관학교 님께서 비치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쓴소리 해야 된다. 고발뉴스 응원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구 언론을 부수기 위해서라도 대한 언론이 다양화돼서 국민들께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보태주셨습니다.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자, 요런 것들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네요. 연합뉴스. 네, 이 대통령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 철회한다. 이 자리로 새로운 이제 후보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까 최은주. 네. 누구라고요? 그분이? 윤대진의 부인.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더십만이 아니라 약자 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사람. 그러니까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감동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롯데자이언트만 좋아하는 지역 향판만 했던 분인데 올곧게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업 안 하고 나가서 이제 어디 학교 알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말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사람. 개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로펌에서 막 모셔가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겠어요. 그러지 않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래도 좀 약자 편에 쓸 거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 아닙니까? 이 국정 기조와 함께 갈 사람, 일방적으로 정부를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을 좀 편들어 줄 사람이어야 하죠. 근데 저는 법복 입은 귀족들 아니라. 그 문형배 그 재판관 정도로 훌륭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니, 네. 나름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많죠. 네? 네. 그리고 진보적인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왜 하필이면 윤대진이냐.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네, 아니되옵니다. 근데 진짜 뭔가 법조인 쪽들이라고 하면은, 법조인들이라고 하면 진짜 찾기가 좀 힘들 거 그런 커넥션이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을 찾기가 제가 한번 민주당에서 하는 토론회에 갔었어요. 저희 단체랑 공동 주최. 저희가 토론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탄핵 제도 활성화 토론회 이런 것도 한 2년 전에 했고 많이 했는데
근데 민주당 법률위원회 사람들이 주로 왔는데 검사 출신들이었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검색해 보니까 다 뜨긴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조용히 그냥 먹는데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니까 이창수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엊그제 이제 사표 수리된 이창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창수 검사가 뭐 국제통이고 영어를 되게 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명한 인권운동가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 지들끼리 옛날 검사 식구들이니까 그냥 거기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한 번, 이제 3번이면 살인도 면 안 되니까. 참을임자 쓰면서. 네, 3번을 했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국힘 토론에 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지금, 당신네 대표는 검사들한테 그렇게 치도권을 당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아무리 친정이 그래도, 같이 밥 못 먹겠네, 이 사람들. 이랬어요. 그다음부터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자리에 이성윤 의원도 있어요. 이성윤 의원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잘 못하겠대. 같은 식구들이었던 그렇죠. 사람이라.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기자사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성윤, 이성윤 의원이 결정적인 한계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성윤이 얘기를 해야지 이성윤이 그렇죠. 오창익이 말하기 전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만 낭중지추가 돼서 이성윤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법률가의 이른바 점잖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뭐 교육 또는 강요된 침묵, 그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인연 속에 살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혈연지연 학연보다 흡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지들끼리 나와서 담배 피고 그때 다 결정해오고 뭐 이런 거예요. 혈연 중요하죠. 지연 중요하죠. 학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무연이에요. 맞아요. 특히 검찰 같은 폐쇄적인 지금 오광수를 우리가 비토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지검장 할 때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물먹고 대구지검에 왔다는 거, 대구고검인가? 그래서 같이 행동 반경이 일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있지 않았겠는가. 건진이 왔을 때 만났다는 또 제보도 뉴탐사에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른바 근무연. 그럼요. 근무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검찰 같이 특수통인데 그럼요. 근무연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의심 안 할 수가 서울도 아니라 대구에서 다 객지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겠어요, 만나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기가 뭐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워낙 지방 지역, 특히 외국 특정 지역에서 만나면은 완전히 찐득찐득 해줍니다. 특히 뭐 워싱턴 연수관 기자들. 그러면 거기에 뭐 이를테면 SK 삼성에서 온 주재원 외교관들이랑 더 진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오광수 검사는 18기라고 그래요. 연수원 18기고 윤석열 검사는 23기인데 5년 선배잖아요. 네, 나이는 같지만, 그러니까 5년 선배니까 깍듯하게 모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광수 입장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스타일이 깍듯하거든요. 그 깍듯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착각을 했던 거고,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 출신은 하여튼 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 어떤 자리에도 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사실, 누군가 진짜 이 합의된 침묵을 깨는 게 필요했고, 그게 법조사회도 언론도 공직사회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명패 집어던지면서 저항했던 노무현, 기득권의 합의를 깬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참 만에 우리 사회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정치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런데 이미 기득권에 합의된 장에서 누군가 계속 그거를 깨나가야 되는데, 이미 그 법조사회의 기득권으로서 굳어진 대륙아주 인월 거기서 이미 기득권에서 해 두셨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지금 검찰 개혁이 지대정신인 이 와중에 손 들고 내가 이 있습니다. 이거 없애버리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물며 이성윤 검사님도 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청을 만든다, 기소. 그거, 저 찬성합니다.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근데 이럴 때 이제 법꾸라지들이 기술자들 어떻게 기술을 넣냐 하면 요걸 다 법무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같은 조직인데 얼굴만 다른 거예요. 샴쌍둥이처럼.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오광수라는 사람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었잖아요. 범죄예방이라는 게 소년보호나 보호관찰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검사였어요. 특수검사가 뭘 알겠어요. 소년보호, 소년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소년범죄에 대해 어떤 이해가 있어요. 소년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위직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정도 검사들이 했어요. 심지어 교정까지.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감옥에 대한 이해도 없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법무부에 근무하다 다시 검찰청으로 복귀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회사 저 회사인데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회사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오창희 국장이 하는 말을 대부분 못 알아들으셨을 거야. 지지치도 못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다시 그럼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뭐냐면 법무부랑 검찰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이를테면 국세청 산하의 세관 같이 완전 다른 회사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법무부랑 검찰이랑 거의 이렇게 한 몸처럼 디졸브가 돼 있어요. 왜? 검사들이 법무부 가서 다 도니까. 방금 그 얘기한 거야. 법무부 장관 하고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사실 검찰총장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검찰총장 막 지배하고. 그러니까 법무부의 하나의 외청으로서 저기 떨어져 있는 정부 행정기관인 거야. 근데 완전히 이렇게 일치돼가지고 인사가 왔다 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 하다가 여기 와서 무슨 국장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똑같이 돼 있으니까 얘들이 어떤 편법을 쓰려고 하냐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기소청으로 할게. 근데 요거를 법무부 밑으로 딱 놔. 그러면 사실 법무부가 되는 거야. 기소청이. 그럼 걔들은 지위가 흔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일단 그 정도인데 더 길게 가면 더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진도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자, 지금 정부가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로드. 네, 이재명 정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본격 논의. K방산 국가 전략 산업화 시도. 대통령 직속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정책, 외교, 금융 전방위 조율. 지금 오늘 하루에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와 청와대가 사실상 지금 싱크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최혜병 그리고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 이 장면이 너무 뭉클한 거야. 진짜 눈물 날. 해병들이 일어나서 거수경례 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힘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진짜 해병들이 최해병 정말 이분들 많이 힘쓰셨는데 방금 그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일제히 일어서서 거수경례, 국민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오늘 하루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연합TV. 대통령실 국민주권정부 명칭 확정이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확정 아니다. 지금은 일단 이재명 정부로 간다. 이렇게. 연합뉴스 니네 좀 자꾸 연합뉴스에서 오보를 해. 이게 지금 원래는 기사를 이렇게 썼어. 원래는 국민주권부로 확정 이렇게 기사를 썼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제목이 확정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보잖아. 네. 그러면 수정이라고 딱 앞에 떠야 돼.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반대 기사인데 여전히 이 확정됐다고 해서 기사 타고 들어가면 확정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건 사기입니다. 내가 나이키를 주문해서 샀는데 나이스가 온 거야 이거는. 이거 얘가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 땐 나이스를 신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이커도 있고 프로스픽스 한번 신어봤어요. 네. 자, 그래서 노컷뉴스가 우리는 똑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속보
네, 대통령실인가요? 네, 국민주권정부 미확정. 지금은 이재명 정부. 근데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대자를 썼더라고요. 저는 기자질 30년 만에 처음 봅니다. 네. 대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표잖아요. 기표라는 건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기인은 대통령실이 것 같고. 그런데 기표를 그냥 큰 대자로 쓰면은 이거는 정말, 어쩌라고. 바이란도 나오는데. 우리 지금 박지희 씨가 숙련된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읽었지. 이건 뭐 대가 뭐지? 여하튼 소자보단 낫습니다. 기분이. 자, 용산이 지금 어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오늘까지 니들 다 돌아와. 사람도 없다는 거야.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펜도 없고 뭐 그걸 줄 직원도 없고. 그래서 다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또 그 와중에 네, 이재명 용산 파견 공무원 복귀 지시에 189명 중 10명이 불가. 그들 봐라. 오늘까지 오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오후까지. 10명이 배째라고 했대. 째면 됩니다. 이럴 땐 째주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아마 청와대 처음 갔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탄핵돼서 쫓겨나갔잖아요. 그때는 노트북은 컴퓨터는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컴퓨터 한 대만 있고 나머지는 없고 지금 볼펜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말을 정확히 짚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성으로 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나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을 해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아무리 내란 정권이라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적어도 공무원들은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최소한 쥐들 저 임명직으로 정진석이나 매순 집에 가더라도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는 인수인계를 다 정확히 해야죠. 그럼요. 늘공들은 있어야 되지. 네. 늘공들이 있고 그다음 어공들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사인해야 돼요. 그래서 돈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그렇잖아요. 물품이 뭐가 있고 이것도 안 하고 다 치워버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폐기한 범죄예요, 거지? 이건 범죄.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존경하는 조호균 그 변리사님이 미국 사례를 올리셨더라고 보니까 미국에도 이제 정권 교체 시 한 4,000명 정도가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교대를 하는데 이때 공무원 기록 및 재산 손괴에 관한 연방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요 인수인계 안 하면 처벌받게 되고 특히 국가안보 시스템 또는 정보의 무단 반출 또는 파괴 시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프레지던셜 트랜지션 액트라고 해서 대통령직 인수법이 있어가지고 야 이걸 63년에 만들었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민주주의 그 전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산, 사무실, 정보 보안 브리핑 등을 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직원 또는 비서진의 책임과 관련된 재산 절도 및 손괴죄 등이 있어가지고 요거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정권 이제 재창출이 한 30년 동안 계속 돼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법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도 했고요. 네. 자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 기록 중에서 우리가 그 보안 안 걸린 거 다시 다 가져오라고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망할 회사 대통령실 여직원 퇴사 영상 논란 커지자 비공개. 지금 요 선수가 회사 없어지기 전에 책상 다 서랍 다 정리해라 뭐 이런 지시를 보름 전부터 받았다 하는 내용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요 선수가 뭐 하던 선수가 봤더니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여의도 집회,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막 그랬대요. 이거 혼막 카메라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봤던 김건희 그 영상 사진들 있잖아요. 아웃포커싱 된 패션 사진 그런 걸 찍었던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희 인권연대 국장님 인사하시죠.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하여튼 이상호 기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아시니까 많이 부려먹으십시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상호 기자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비판,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애정이 담은 비판, 그리고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비판, 이런 비판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실수였는지 달림 하다가 폭삭 망한 경험도 있으니까 비판하고, 대통령은 저 위에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처럼 실수할 때는 또 뭐 지적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함께 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발 뉴스에 기대가 큽니다. 자, 지희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뭐 수고 많으셨고 뭐 하루하루가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루하루를 허투루 아깝게 보내지 않도록 고발 뉴스에서 또 워치독으로 열심히 감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고발 뉴스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거 김건희 때 얘들이 어떻게 찍었을까? 영부인을 밀치는 카메라 기자입니다. 영부인을 밀치고 가잖아. 이 자식 내 후배였으면 다시. 이게 영부인인지 몰랐나? 아니, 영부인인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어도, 시민이라도 네, 그럼 안 저렇게 되죠. 밀치고 찍으면 안 돼요. MBN은 사과는 한 거죠? 사과는 뒤늦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제가 같은 현업에 있는 기자로서 저거는 기본적으로 태도와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영부인을 함부로 저런다가 아니라 그냥 찍고 보자라고 하는 거야. 네네. 그게 아니라 왜 찍는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찍는가? 내가 뭘 저렇게 하고 할 때는 있는가? 잠깐만요 지나갑니다. 이해인지 되게 큰데 그리고 경호도 약간 실패했어요 사실. 저럴 때는 그 카메라를 상당히 세게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호원이 이제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보호하는 정도만 했는데 하여튼 저런 게 다 교훈입니다. 경호도 경호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카메라 기자가 저러면 기자의 안 되죠. 정신입니다. 네. 여하튼 많은 부끄러움을 저 역시 선배 기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언론 개혁을 위해서 제 고발 뉴스 가장 열심히 뛰는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이만 뉴스.